안녕하세요. 오늘은 치과 환자와 같이 듣는 이제 치과 종사자를 위한 이제 치과 수업을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주제는 왜 치과는 가기가 싫을까? 네, 많은 치과의 고민이죠. 환자들한테 약속을 잡으면 환자들이 치과 오기를 죽기보다 더 싫어하죠. 아, 뭐 시간이 없다, 뭐 몸이 안 좋다, 뭐 그러면서 치과를 오기 싫어하는데 뭐, 한 30분 정도 걸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미장원에 갔는데, 미장원에서 염색도 하고 파마도 하니까 3, 4시간 걸리죠. 이제 뭐, 그렇게 보통 1년에 한두 번을 한다 쳐도, 뭐, 미장원 가는 데는 뭐, 그렇게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근데 사실 치과에서 뭐, 스케일링 30분 하는데 1년에 2번 오라고 해도 굉장히 싫어하죠. 예. 그래서 저는 뭐, 환자들한테, 어, 이발할 때 이발비만 들고 와서 스케일링 하라고 했는데도 사람들이 잘 안 합니다. 시간 없다고 하고. 그래서 이번 코로나 때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치과는 마스크를 벗어야 되기 때문에 코로나가 굉장히 취약한 분야일 것 같은데 실제로 치과에서는 코로나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어요. 다른 뭐 분야에 비해서 생각해 보면은 치과가 굉장히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조금만 몸이 안 좋아도 이제 치과를 안 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오히려 치과가 코로나에 비교적 안전한 과가 돼서 치과를 통한 전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뭐 일부 이제 다른 타과 타 의원에서는 이제 몸이 안 좋으면 바로 가니까 이제 그런 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조금 있었죠. 참 그런 거 보면 또 재밌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치과를 싫어할까?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뭐 결론을 얘기하면 이제 치과에서 일하는 종사자들 직원의 안목과 실력이 중요하다. 아니 왜 환자가 치과를 가기가 싫은데 결론이 이렇게 날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치과가 싫은 이유는 뭐 세 가지죠. 비싸고 아프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치과가 싫은 거예요. 그럼 왜 치과가 비싸고 아프고 오래 걸리냐? 뭐 우선은 치과 가면은 기본적으로 깎거나 뽑는 거죠. 예. 그래서 침습적 시술 위주가 진료가 위주예요. 이제 기본 침습적 환자의 어떤 신체 부위를 절단하거나 깎거나 하는 게 기본적인 치료 시작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통증이나 불편감을 동반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10분의 1mm 정도의 오차 허용률. 무슨 이제 치아에 이제 크라운이라든가 이빨에 넣는 인레이 같은 거 만들 때 혹은 레진 같은 거 할 때 오차 허용률이 10분의 1mm에 달하죠. 우리가 이제 교합지라는 걸로 이제 교합 체크를 하는데 그게 보통 10마이크로미터가 기본이에요. 가장 할 수 있는 마지막이죠. 이제 그런 거를 눈대중으로 만드는 거죠. 우리가 뭐 그 10분의 1mm를 되게 정밀한 기계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걸 다 사람 손과 눈대중으로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작업이죠. 그리고 구강내라는 굉장히 열악한 작업 환경. 사람 입에서 무언가를 한다는 건 굉장히 힘들죠. 환자분이 구역질이라든가 혹은 또 침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입안에다가 사람 손을 막 2개, 3개씩 넣어야 되잖아요. 굉장히 힘든 작업 환경. 이 필드가 되게 열악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환자의 적응을 필요로 해요. 우선 본인이 쓰다가 거기다 이제 도자기나 금이 썼는데 당연히 도자기나 금은 자기 몸이 아니니까 이질감이 있죠. 그런 이질감을 기본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치료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환자의 적응을 필요로 한 진료고요. 그리고 입안이 굉장히 감각적으로 예민하죠.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 같은 거 씹으면은 입에서 딱 머리카락이 있다는 거 대번에 알죠. 하지만은 뭐 그런 머리카락 같은 거 어디 뭐 다른데 다리 같은데 떨어졌을 때 뭐 대번에 다리에 머리카락이 있다는 거 알기가 힘들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예민한 기관인데 이제 거기다가 뭔가 굉장히 침습적인 뭘 드릴을 집어넣거나 칼을 집어넣거나 이제 목구멍에 이제 물도 고이고 뭐 그러죠. 환자분이 목구멍에 물 고여 있으면 많이 긴장하죠. 사실 우리가 뭐 입안에 뭐 들어갔을 때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 하는데
입안에 그런 밥 숟가락 잘 넣잖아요. 그런데도 치과 오면은 치과에서 뭐 작은 미러라든가 작은 거울이라든가 핀셋만 넣어도 되게 힘들어하고, 양치할 때 입에 물 머금고 잘 우물우물 하시잖아요. 근데 치과만 오면 입에 목에 물 고여 있다고 막 예민해지죠. 그렇게 작업 환경이 안 좋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비싸고 아프고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그럼 안 아프고 빠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치과는 안 아프고 빠르게 하려면 뭐 좋은 방법 하나 있어요. 대충 하면 됩니다. 스케일링 대충 하고 뭐 신경치료 대충 하면 빠르죠. 그리고 어차피 환자든 이게 잘된 치료인지 대충한 치료인지 알 수가 없죠. 예. 그래서 대충 하면 빠르고 안 아프게 할 수 있어요. 신경치료 뭐 구석구석 저 안에 있는 구석에 있는 신경까지 다 파지 않고 위에 적당히 약 덮고 그러면은 환자도 안 아프고 빠르죠. 스케일링도 저 안에까지 잇몸 안까지 치석 제거하지 않고 겉에 눈에 보이는 데만 적당히 빨리 하면은 안 아프고 빠르게 할 수 있어요. 그럼 과연 그게 좋은 건가? 환자가 안 아프고 빠르게 했으니까 과연 그게 좋은 건가요? 환자 입장에서는 이 치과 의사가 실력이 없어서 내가 아픈 건지 아니면 실력이 좋아서 꼼꼼히 해주려니 아픈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예, 예전에 저 유튜브에도 어떤 댓글에 환자분이 댓글 다는데 제가 뭐 좀 실력이 잘하는 치과 의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더니 뭐 잘하는지 알 수가 있나 댓글 달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저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환자가 알 수가 있나?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환자가 몰라요. 그것도 참 문제예요. 대충 해줘도 모르고 잘해줘도 모른다는 건 참 저희 치과 의사 입장에서는 문제가 많죠. 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신 적이 있는데, 이제 환자와 의사 간의 정보의 불균형에서 의사는 이제 환자는 약자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뭐 그 말도 틀린 건 아닌데 사실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의사도 많이 힘들어요. 사실 내가 아무리 잘해줬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고 아픈 수밖에 없는 건데 환자는 그걸 납득을 못하죠.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사실 정보의 비대칭성은 환자한테만 불리한 게 아니라 의사한테도 굉장히 불리한 거예요. 환자는 모르니까 와서 환자가 컴플레인을 하면은 의사 입장에선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그래서 치과 직원의 뭐 위생사라든가 조무사, 뭐 여기서는 뭐 기공사가 될 수도 있겠지만 뭐 위생사라고 생각합시다. 치과 위생사의 직업 윤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 치과 의사 입장에서는 뭐 자기가 잘하든 못하든 사실 자기가 잘한다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뭐 불법성을 떠나서 솔직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약간의 조금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장사를 하는데 못해요. 뭐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어쨌든 자기가 잘한다고 해야죠. 예. 그러다 보니 환자는 알 수가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중간의 역할을 이 치과 위생사라는 직업이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은 환자가 이 치과 의사의 실력을 평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예, 뭐 사실 불가능하지는 않죠. 자세히 공부하고 자세히 보면 알 수는 있지만 사실 거의 뭐 불가능하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내용을 환자한테 좀 전달해 주는 것이 치과 직원, 치과 위생사의 직업 윤리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그 말은 이제 누군가에게, 즉 환자죠, 혹은 주변의 일반인이죠, 치과 외의 제3자, 즉 일반인들에게 정확한 치과 지식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사실은 자신이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죠. 예. 그래서 내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누군가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처럼, 그게 사실 치과 의사는 사실은 조금 힘든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내가 잘하냐 못하냐. 사실 나중에는 한번 이런 얘기도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사실 치과 의사라는 직종은 직업이 굉장히 테크니컬, 센시티브하죠.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직업이기 때문에 의사 간의 실력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뭐 사람들은 똑같은 의사 아니야? 뭐 똑같이 뭐 학교 나와서 똑같이 했으면 됐지 뭐 이러는데, 안타깝게도
의사 간의 실력 차이가 상당히 커요.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 치과 의사가 뭔가 말을 하기는 좀 힘들어요. 왜냐면 같은 치과 의사에 대한 다른 치과 의사에 대한 공격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자기가 조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못한다고 말한다는 것은 사실 힘들 거거든요. 사실은 뭐 이렇게 쉬운 건 아니죠. 예. 그래도 나도 면허를 가지고 있는 치과 의사인데 나 스스로를 못한다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저는 뭐 조금은 치과 직원, 치과 위생사들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솔직히 저는 저희 직원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인데 치과 위생사 경력 10년차 됐으면은 솔직히 치과 위생사 경력 10년차 됐으면 자기가 직접 하지는 못하더라도 치과 의사 웬만한 2, 3년차 귀싸대기는 때릴 수 있어야 되지 않냐? 저는 항상 얘기해요. 뭐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뭐 진짜 귀싸대기를 때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그 분야에 지식적으로 혹은 다른 분야에서 직접 하지는 않더라도 거기에 대한 통찰력과 지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죠. 의사가 잘 못할 때 저 왜 의사 이렇게 하지? 저거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거는 저 의사가 실력이 부족한 거네. 알아야 되죠. 아니면은 최소한 저 의사가 했을 때 저게 가지고 있는 그 통찰력에 대해서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이제 저희 병원 실장님은 이제 기공사랑 위생사 면허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복수 면허자인데 처음에 이제 저희 병원에 왔을 때 이제 또 집안이 남편분도 그렇고 그 남편분의 이제 부모님도 그렇고 기공소를 오랫동안 운영하신 분이라서 특히 틀니 쪽으로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저희 병원에 왔는데 이제 틀니를 하는데 제가 처음에 보더 몰딩을 할 때 처음에는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요즘 저렇게 누가 하지? 저거 왜 저렇게 하지? 원장님이 아직까지는 너무 저렇게 고지식하게 고리타분하게 하는 게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다고 그래요. 근데 완성된 틀니가 이제 입안에서 굉장히 강한 흡착을 보여줬을 때 그때 느꼈다고 그래요. 이런 어떤 경험으로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책에 나온 그 그대로 원칙대로 진료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그제서야 알았다고 해요. 예. 물론 이제 실장님이 그 정도 경험과 통찰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진료하는 게 맞구나라는 거에서 강한 감명을 받았는 것처럼 사실은 위생사나 이제 이런 치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만한 지식적인 숙련이 안 돼 있을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상황을 보고 어떤 원장을 보고 그 원장에 대해서 정말 잘하기 때문에 감명을 받거나 혹은 잘 못하기 때문에 저 원장은 잘 못하는구나 라는 판단을 하기가 수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것 등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저는 직원들한테 치과 위생사 한 10년차 되면은 웬만한 치과의사 2, 3년차 뺨 따고 올릴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 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 다른 치과는 빠르고 안 아픈데 왜 여기는 이렇게 오래 걸리고 아프고 힘들게 해요? 자, 뭐 이거 저희 병원에서 한 환자인데 이 보면은 이게 16번이죠. 16번에 이제 신경치료 돼 있는 상황이고 이거 그 환자 똑같은 환자를 20 이거 잠깐만 상황인 것 같으네요. 그죠? 27번이죠. 26번이죠. 26번이고 이게 사랑니고 27번인 것 같으네요. 27번인데 제가 신경치료 한 거죠. 자, 이거 뭐 잘 안 보이는데 뭐 저는 웬만하면 다 MB2 다 찾으니까 4개 근관 다 찾아서 한 거고요.
17번은 제가 이제 임플란트를 심은 거죠. 이게 봤을 때 왜 전에 했던 치과 이 16번은 빠르고 안 아프고 금방 하던데 여기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글쎄요, 뭐 제가 이거를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뭐 솔직히 16번 신경치료한 원장님을 제가 욕하고 싶지도 않고, 그쵸? 근데 뭐 이제 딱 봤을 때 그래도 치과에서 오래 경력적으로 일하고 하신 분이면 이 진료의 퀄리티 차이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런 것 등을 사실은 직원분들이, 위생사분들이 해주는 게 맞지 않는가 저는 싶어요. 왜냐하면 치과의사가 말한다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상도에 조금은 뭔가 좀 그렇죠. 예, 서로가 살아가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좀 하는 게 좋지 않은가. 그럼 그렇다는 얘기는 위생사분들이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뭐 대충 딱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매 하나하나를 내가 직접 하진 않지만 내가 직접 하는 거 못지않게 자세히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뭐 왜 딴 데는 크라운 하는데 여기는 그러냐? 뭐 이렇게 충치가 깊었고 이런 거 다 하기가 힘들다. 프랩도 제대로 해서 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뭐 프랩을 진짜 잘 했는지, 프랩을 제대로 잘 했는지, 대충 했는지, 프랩을 잘 했는지, 왜 저렇게 하는지, 이렇게 위생사분들이 좀 더 이렇게 아셔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뭐 사실 뭐 컨택 체크는 어떻게 하는지, 뭐 컨택 체크야 뭐 당연히 하시죠. 하지만 더 정말 제대로 원칙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다면, 대충 하는 것과 원칙적으로 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등을 어떻게 하는 게 더 정확한 건지, 좀 혹은 마진 체크는 진짜로 제대로 하시는지, 마진 체크를 원장님이 꼼꼼하게 하시면 내가 정말 그걸 환자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지, 내면 체크를 하시는지, 어떻게 하는지, 교합 체크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모든 상황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알아보는 안목이 있다면 환자가 불평해도 당당히 설명해 줄 수 있다면, 우리 치과가 잘하는 것을 내 양심에 걸고 설명해 줄 수 있다면 저는 그게 바로 치과 직원의 윤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뭐 저희 병원은 뭐 리메이크도 많고 뭐 그래요. 뭐 거의 뭐 오는 보철물 상당수가 리메이크죠. 솔직히 소장님한테 미안하지만 저는 제 직업 윤리상 환자가 분명히 이걸 끼었을 때 모름에도 불구하고, 모를 거라고 확신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안 들면은 리메이크를 보냅니다. 그게 저는 이 직업 윤리에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물론 환자는 모르지만 제 옆에 있는 제 직원은 그거를 알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직원들은 다 충분한 그만한 안목이 있고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직원들한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고요. 예전에 한번 직원이 옛날에 나갔는데, 직원이 나가고 나서 한 1년 뒤에 있다 그 직원의 뭐 이모부인지 뭐 사촌인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한번 저희 병원에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진료를 받는데 뭐 자기 예전에 그 직원의 뭐 누구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 친구 뭐 어디 가서 잘 일하고 있을 텐데 왜 여기 오셨냐? 그 치과 가시면 되지 않냐 했더니, 물어봤는데 여기가 더 진료를 잘한다고 자기 그 조카가 여기로 가라고 해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참 좀 뿌듯했어요. 내가 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게 허투루 산 건 아니었구나. 그때 제일 기쁘더라고요. 그러니까 환자는 모르지만 직원들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위생사분들 경력이 되면 충분히 거기에 걸맞는 실력과 안목이 있고, 그리고 충분히 의사를 평가할 수 있어서 그것을 본인의 양심을 걸고 환자한테 설명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환자도 좋고요. 저희는 그래서 환자의 컴플레인 오면은 저희는 되게 당당해요. 왜냐하면 저희는 제가 정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했기 때문에 컴플레인을 오면 이 환자가 나는 해줄 수 없는 걸 요구한다 하고 하면 저는 그래서 굉장히 당당해요. 컴플레인 하는 환자한테. 저희 직원들도 굉장히 당당하고 저희 직원들한테도 항상 얘기해요. 환자의 컴플레인을 이렇게 말로써 해결하려 하지 마라. 실제로 실력과 능력으로 최대한 다 해주고, 우리 할 수 있는 거는 진짜 할 수 있는 거 다 해주고, 그리고 나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해라. 근데 뭐 예전에 다른 뭐 실장도 있을 때 그러는데, 와, 컴플레인 환자 오면 탁 불러가지고 이게 탁 말로써 이건 어쩔 수 없다 해서 돌려보내고, 그런 거 되게 잘하시는 실장님들 많더라고요. 하지만 뭐 그것도 좋은 거죠. 그것도 좋은 건데, 제 생각에는 그것보다는 치과 의사도 실력이 있고 치과 위생사도 실력이 있다면, 정말 뭐 하나 인레이나 크라운을 하나 하더라도 거기다 모든 걸 다 담을 수 있고 다 그걸 표현해낼 수 있다면, 실력이 좋아서, 그리고 나서도 불만이 있다면 정말 당당하게 대할 수 있지 않냐. 환자를 왔을 때, 환자 컴플레인 했을 때 당당하지 못하다면 그거는 둘 중에 하나죠. 뭐 실력이 부족했다든가, 혹은 내가 거기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든가. 그렇습니다. 그 두 개가 다 돼 있다면 어떤 환자가 와도, 어떤 환자가 컴플레인을 해도 당당할 수 있죠. 저는 항상 직원들한테 그런 걸 요구해요. 그리고 저도 그러려고 노력하고요. 그래서 결국 안목이란 실력입니다. 실력이고, 그리고 이 동네는 실력이 모든 걸 평가해요. 모든 걸 다 말해줍니다. 뭐 연차가 몇 년 차네, 나이가 어떠네, 학교가 어떠네, 경력이 어땠네, 나 어디 대학원 출신이네,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눈으로 직접적으로 보이는, 그리고 실제 결과로 보여지는, 실제 결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실력, 그것이 저는 모든 걸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프로니까요. 프로는 눈으로 보이는, 그리고 실제 결과로 보이는 실력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프로죠. 그거 없이 뭐 그냥 뭐 말로 뭐 해가지고 내가 몇 년 차인데 뭐 이런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본 이유가, 치과는 어차피 환자들은 오기 싫어해요. 비싸고 아프고 오래 걸리고. 그런데 그러니까 당연히 컴플레인을 할 수밖에 없고, 이거를 누군가는 그 중재에 서야 되는데, 결국 저는 이제 치과에서 일하는 종사자분들이, 뭐 치과 위생사를 비롯해서 조무사분들이 좀 뭔가 노력을 통해서 여기서 많은 역할들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 자신한테 지금 환자에게 최선을 다해서 당당하다면, 그런 컴플레인 환자가 와도 당당하죠. 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서 이 영상을 찍었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